안녕하세요. 공부법 상담 특강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530 공부법만 실천한다면 적어도 상위권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 학습 상담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국은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세계화, 국제화됨으로써 새로운 문화, 문명이 계속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 문명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니면 많은 공부법 책들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저는 11530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부의 뜻을 중심으로 필요성, 시간이 된다면 목적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공부의 뜻에 대해서 처음 살펴본 책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쓰신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공부론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공부라는 것이 주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공부와는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공부란 한마디로 몸을 단련하는 것,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에서의 신은 인간의 몸에 구현되어 있는 인격 전체를 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좀 고상하게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도올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신문에 쓴 글도 있더라고요. 공부의 참뜻, 공부의 완성, 성인이 공부의 완성이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중국어 부전공 교사 연수를 받아가지고 중국어 부전공 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글을 만나고 난 뒤에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공부를 중국어로 한자로 이렇게 적고 읽기를 쿵우, 쿵푸, 꽁후, 꽁푸 이렇게 읽죠. 읽는데 이 쿵우, 쿵푸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소림사 무술이라든지 쿵푸 팬더 곰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술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몸을 움직여 뭔가를 잘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몸 속에는 머리도 들어가고 손발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머리 쓰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쓰는 공부도 역시 무술이나 요리처럼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내용은 뭘까요? 공부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 사회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문화, 문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익혀야 되겠죠. 익혀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옷을 만드는 것, 집을 짓는 것, 요리를 하는 것,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인간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면은 공부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많은 인간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따라서 뭡니까? 자신의 어떤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공부는 다양합니다. 한 줄 세우기 공부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진로 지도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에 가거나 서울대에 없는 학과를 선택하라. 모두 다 서울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하고 싶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서울대 없는 학과가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배를 운전한다 할까? 배를 다루는 것은 한국해양대학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생물, 해양생물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대학은 옛날에 그 부산수산대학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부경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부산수산 대학이 최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고, 다시 말해서 11530 공부법이겠죠.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흘려보내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들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위권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공부법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11530 공부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최소한 상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이 된 다음에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은 학교 공부는 그 정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또 다른 공부를 원한다면 그걸 하면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쉽게 상위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인간,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이런 책도 있고, 공부하는 유대인, 아까도 소개한 공부론 이런 책도 있고, 공부의 힘, 조금 전에 소개한 이런 책들이 결국은 공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공부가 왜 필요할까? 제가 윤리를 가르치면서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존재다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존재인 까닭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 20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20살쯤 되면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늑대의 무리와 어울린 아이가 늑대처럼 행동하고 살아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 공부하지 않는다면 늑대처럼, 그야말로 돼지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문명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가 뭐라고요? 평생 해야 되는 공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평생학습사회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자들 가운데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깊은 산속에서 사회나 문화를 등지고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성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농촌의 처녀들이 도시 문화를, 문명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니까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여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은 왜 우리나라로 올까요? 우리나라의 문화, 문명이 자기들 나라의 문화, 문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문명을 쫓아서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선생님이 더 존경스럽게 보이겠죠. 요리 공부를 해가지고 새롭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그런 엄마나 아빠가 더 존경스럽지 않을까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5년 전에 손에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어떤 예식장을 찾는다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젊은이가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니, 그 스마트폰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결국 그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요? 핀잔도 듣고 길 찾는다고 헤매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은 공부해야 되죠.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때 제가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겠죠. 90년대 초인데 굉장히 컴퓨터를 잘 다루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그 아내가 열심히 워드를 쳤는데 그 워드 작성한 게 파일이 날아가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니까 백 파일을 찾아가지고 복구를 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그럽니까? 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은 뭔가 아는 게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곡 이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성인이 되는데 공부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성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지도를 할 때도 진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집 짓는 게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빵 만드는 게 인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뭔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집,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빵,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3세로 세상을 떤 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몇 년 전에 103세로 세상을 떤 분인데 95세 때 쓴 글입니다.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했는데 멋지게 살다가 이분이 멋지게 사시다가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했는데 95살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그 무렵에 퇴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30년을 더 사셨다는 거죠. 뭘 후회하고 계시느냐. 그 65세 때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95살이지만은) 정신이 또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5살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105번째 생일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105살까지는 사시지는 못하고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든 95살의 나이에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생 되면 공부 포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95살의 어른이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15살의, 20살의 젊은이가 공부 포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어른의 말씀에 따르면은 저도 그 60살이 다 되어 가지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6개월 동안 강남에 있는 이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료증이고 오른쪽은 그때 그 에로 잉글리시 학원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삼성이라는 그런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영어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영어 공부가 필요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그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명함을 제가 받아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구입한 영양사전입니다. 아마 30권도 넘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2권을, 3권을 산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제가 가는 곳마다 두고 보려고 3권을 산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잘못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 학교만 다녀라.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학교 공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니 아까우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가 상위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뻗대고 어긋난 행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 학교 공부 그야말로 그만두고 노래만 부를 수 있느냐. 나는 학교 공부 그만두고 춤만 출 수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 또는 뭐 춤에 정말 미쳤다면은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그 노래 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쉬고 학교 마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다면은 저는 학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학교 마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11530 공부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학교 마치고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공부의 어떤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교사 공부법 사전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